자, 오늘은 이제 예비 중3 입시, 우리 아이들은 이제 2026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죠. 이제 조금 멀었는데, 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금방은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뭐 우리 아이들한테 해당은 안 되지만, 단계적 이행에 의해서 2025학년도에 고교학번제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그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 분석. 우리 아이들이 2026학년도인데 왜 23학년도 걸로 하냐? 발표된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대입은 3년 예고제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3이나 고1이 됐었을 때 나라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지금 24학년도 현재 고1 거 뽑아드린 자료, 이 나라에서 대입 전형을 발표를 해요. 대체적으로 고1 때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중3 때 발표를 합니다. 이 특이한 사항이라는 게 이 보도자료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 4월 달까지 이 예정안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발표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하고,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이제 2023학년이라서 요거까지밖에 다른 발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3월 달에 수시 확정안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6월 달 정도 돼서 정시 확정안을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제도의 불편한 지신이라고 해서 이제 알아셔야 되는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고교학점제. 뭐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은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바뀌는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단위수라는 게 있어요. 뭐 단위수라는 거는 뭐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들으면 뭐 3단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위로 해서 204단위를 이수를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부터는 이제 학점으로 바꿔서 192학점으로 바뀌었다. 교과 영역을 위해서 6단위가 줄고 창체에서 6단위가 줄어서 학업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192학점대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중1에 올라가는 아이들에서부터는 전면 시행되는데, 우리 아이들까지는 이런 것만 학점으로만 들어가게 되고, 반영되는 건 똑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 ABC를 하고,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을 병기한다. 현재 고등학교 내용과 아이들과 똑같이 학생부의 성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이제 중1 아이들, 예비 중1 아이들 접근했고.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이 있나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교육 과정인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예비 중1서부터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공통 과목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국어서부터 통합과학까지는 석차 백분위가 같이 병기가 되고, 과학, 탐구, 실험은 ABC로만 표시가 됩니다. 이게 공통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나 3학년에 선택해서 듣는 일반 과목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반 과목은 고등급이 같이 병기가 되면서 수능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대부분. 국어 같은 경우에 독서와 문학이 있죠. 대부분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화작과 언어와 매체, 요거는 대부분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수학은 수학 원수, 수능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미적, 학통, 여기 진로 선택의 기하, 이렇게 해야 수능 범위가 되죠.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원투가 수능 범위가 되고, 그리고 탐구,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나오는 부분들, 과학은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학원이 이제 수능에서 선택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석차 백분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마다 이제 선택해서 듣게 되는 건데, 진로에 맞춰서 뭐 실용, 국어, 심화고, 고전이기 이렇게 있어서 요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하고 있고, 과학에서 이제 추가목이 4개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나는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마무리될 때쯤이면은 이걸 써서 내야 돼요. 나 2학년 때 문헌학원 생원 칠 거고,
그다음에 3학년 때는 뭐 물투학투 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서 내야 돼요. 좀 막연하잖아요. 어떤 진로일까? 아직은 선택이, 물론 나도 승과 가고 싶어 이런 건 있겠지만은,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24학년도 예고안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의미 있는 자료를 좀 발표를 해서 제가 좀 넣어놔봤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이걸 발표한 이유는, 일단은 서울대는 정시나 지역균형을 했었을 때, 수시의 지역균형을 했었을 때 과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1+2를 해야 됩니다. 근데 24학년도 현재 고1 아이서부터는 원만 선택해도 1+1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들여다볼 거는 이제 3페이지 보시면은, 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걸 발표해 줬어요. 여기 잘 안 보이셔서 보시면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자연과학계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수리과학부는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를 핵심 권장하겠다. 그다음에 뭐 선호도가 높은 공과대학에서 그 화학생명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화학생명공학과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네. 제가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재료공학부를 가겠다라면은 미적분 기하가 핵심 권장 과목이 되죠. 공대를 잘 보시면은 미적 기하가 거의 다 포함이 되면서 물리투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제 권장 과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선택하는 이수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약대 보시면은 화투생수가 핵심 권장 과목이에요. 그리고 수의대는 생명과학 2가 핵심 권장 과목이고, 의대가 의외로 생명과학 1만 핵심 권장 과목이 됩니다. 그런 자료를 참고하면서 보시면서 나중에 또 다른 대학에서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그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자료들도 많이 배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주요대학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2023학년도에서는 일단 2019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대입을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뭐 외부 요인 차단하고 뭐 정규교육과대학 비교과정 대입을 반영 폐지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학생부를 바꾸겠다. 핵심을 바꾸겠다. 여기 이제 끝난 애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그 다음 학년 지금 이제 예비 고3 아이들, 그 다음에 요게 현재 고1 아이들까지. 고1 아이들 이수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부의 감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1번 교과 활동이 있어요. 교과 활동에서 우리 지금 이제 고2, 3 아이들은 방과 활동 수강을 내용을 미기재를 합니다. 얘네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전까지는 방과 활동이라는 게 세품 밑에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방과 활동 뭐 있을 때 이렇게 딱 써줬거든요. 그리고 대입에서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기재는 학생부에서 반영하지 삭제된 거고요.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있으나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기재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은 방과후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이 지금 고1 아이들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영재 발명교육 실적도 대입에 미반영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의견은 똑같아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해가지고 학기 말에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대략 500자 정도를 써주게 되고, 담임선생님과 싸우지 않는 이상 잘 써줘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은 500자 정도를 써주고, 동아리가 또 바뀌어요. 동아리가 정규 동아리만 연간 500자를 써줘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대입에 미반입니다. 자율 동아리가 23학년도까지는 들어가요. 현재 이제 내년에 입시를 치는 애들, 고1에서부터는 아예 자율 동아리도 안 들어가는 거죠. 선호부는 원래 기재금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 특기사항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학생부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거, 자진봉동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가 봉사인데, 여기 보면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이 봉사활동 자체가 없어졌어요. 학생부에서. 시간만 나와요. 시간만. 그리고 개인 활동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점점 다 축소시키고 있죠.
적혀있겠죠. 그리고 진로 활동도 진로 희망 분야를 쓰는데 대입에는 미반영하겠다. 진로 활동은 이제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다, 뭐 그 대학에 가서 대학 탐방을 해가지고 내 진로를 찾아갔다, 성모양을 만남을 가졌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쭉 써주는데, 그 밑에 한 칸이 있습니다. 진로 희망 분야.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뭐 나는 화학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걸 써주는데, 실제로 이거는 대학에 넘어갈 때 삭제되고 넘어가요. 그럼 직접적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대학은 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혜택과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녹아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수상, 대입 미반영, 독서, 대입 미반영. 와, 책도 안 읽어도 되고, 대회 안 해도 된다. 그죠?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수상이 미반영을 하고 독서를 미반영을 하는 게 현재 고1 아이들로부터는 이거에 소홀히 하게 되겠죠.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상이라는 게 그 수상 실적은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그 대회를 준비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이 교과나 진로나 관련된 부분이면 선생님들이 녹여서 써줍니다. 대부분 학기 말에 선생님들이 뭘 써가지고 와라. 학생들 써줄게. 선생님들이 다 써준 학교도 있지만은 애들한테 뭐 탐구 보고서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내가 노력했던 내용들을 있어야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탐구 보고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감상문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입에는 미반영이 되지만은 기본적인 내용을 이거를 바탕으로 깔고 가야 이 학생부 내용 전체가 풍부해져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현재 고1서부터 폐지가 된다라는 이 잘못된 교육 유튜버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지난번 설명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고1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내용이 삭제가 되고 수상 독서 없어지고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다 보니까 좀 평가할 수 있는 게 교과 영역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교과 영역만 뽑는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유출을 하고 있는데 24학년도에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 어디에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폐지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학들마다 발표를 하겠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뽑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현역들은 잘 뽑아왔어요. 그리고 고대, 성립, 서강대 자기소개서 전체적으로 다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대입전형 구조대편.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에서 학종 논술 위주로 뽑는 서울소대 16개 대학. 뭐, 여기 16개 대학이 쭉 있죠? 뭐, 건국대, 서울대, 연세대, 가입대, 고려대,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여기 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정시를 40% 이상 뽑아라고 나라에서 제재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22학년도까지 조기 달성을 유도해라 라고 했죠. 대학은 수능으로 뽑으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22학년도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거의 40% 가까이 뽑았습니다. 서울대학 고대를 제외하고. 그리고 23학년도 거 이따가 제가 뒤에서 정식 보여드릴 텐데, 이제는 다 40% 가까이 뽑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단계적 약대 말씀드렸듯이 올해랑 내년까지는 축소된 자기소개서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진다.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도 올해서부터 없어졌어요. 교사 추천서가 있고 누가 이제 선생님한테 받아야지 원서를 쓸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올해 처음 시행한 이제 2020학년도, 22학년도 수능에서 이런 체제로 이제 수용을 받는데, 나라에서 발표한 건 이랬어요. 자, 국어는 공통을 독서하고 문학을 보고, 선택은 학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택일을 해라. 자, 그러면 학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딱 제목만 봤을 때. 뭐가 더 좋은가요? 화작도 있고 언어 매체. 엄마가 관심이 더 많아요.
이제 언어가 멋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의 언어가 이제 문법이죠. 문법이다 보니까 화작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엄매를 했어요. 근데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서 3월달, 6월달, 9월달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화작 선택하는 아이들보다 엄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화작을 선택한 영역의 아이들의 그룹과 원매를 선택한 아이들의 그룹의 이 공통 부분의 평균 성적이 높은 쪽에다가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원매를 선택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겠죠. 그래서 얘네가 표점이 높았어요. 심할 때는 7, 8점 차이도 났어요. 그러니까 화작에서 원매로 조금 돌리는 아이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문이과 부분이 폐지되면서 수학은 수학2는 기본이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이제 선택을 해라 라고 나라에서 던져놓은 거죠. 자, 그러면 아무런 대입에 불이익이 없다라고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확통을 선택하기 더 쉬우니까. 그죠? 어쨌거나 그래도 된다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한 거고 실제로 국어하고 똑같이 확통 미적 기하를 했더니 미적이 압도적으로 표점이 높았어요. 기하가 그 다음으로 높고 확통이 제일 낮고.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망한 세대가 지금 2022학년이죠. 수능에서 실제로 미적하고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95%예요. 확통을 1등급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탐구는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총 17과목 중에 아무거나 2개 선택해라. 그러면은, 우와, 그럼 사회문화하고 지구학 해야지? 이래도 괜찮잖아요. 그게 나라에서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된다라고 이제 문이과를 부분 폐지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에서는 이렇게 답을 해줬죠. 22학년도도 마찬가지고 23학년도 걸로 정리를 해놨는데 서울대서부터 경희대까지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럼 탐구는 과학 중 2개를 폐지해야 된다. 사실상 문이과 부분 폐지는 주요대에서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부분이 폐지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주요대는 이거를 폐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교육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이, 얘네 대교육이라는 자료가 이제 부지런한 집단입니다. 실제로. 얘네들 보면은 23학년도에 대학마다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23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로 56.7, 44. 요거는 전체에서, 그 다음에 요건 수시에서. 수시 비율로 56%고, 전체에서는 44%. 이 총괄했을 때 44%를 학생부 교과로 뽑습니다. 23학년도에는. 그리고 종합전형도 23.3%가 뽑고요. 그리고 논술이 4%, 뭐 시리즈 10%,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정시에서는 대략 한 22%가 정시로 뽑는데 20% 정도가 수능으로만 뽑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시는 78%, 정시는 22%입니다. 23학년도에.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종합, 학생부를 뽑는 전형이 67.5%예요. 이 표를 보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 학생부 내용을 빼고 입시를 생각할 수는 없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자료를 보실 때,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자료를 보실 때, 이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료는 200개가 좀 안 되는 4년제 대학의 전체 자료입니다. 전체 자료.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좀 다르겠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또 분류를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해요.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수도권은 아까 학생부 교과가 32% 줄었죠. 그리고 종합이 45% 늡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교과가 67%.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이 22%. 수도권은 종합을 더 선호하고 비수도권은 교과를 더 선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이제 86%, 90% 정시에 뽑는 큰 차이. 자, 그럼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볼게요. 자, 서울대서부터 대략 10대까지의 대학교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23학년도 걸로 예정안으로. 이거 정원 4정원만으로 했습니다. 요강을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치에. 자, 교과 전형을 봤더니 주요대 모집 비율은 11.9%예요. 전국은 44.8%인데 확 줄죠.
대체적으로 한 10% 내외. 많이 뽑는 데는 고려대가 22%, 대략적으로 한 10%, 12%.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 이전까지는 서강대 성균관대 교과전형 없었어요. 이제 나라에서 이거적으로 뽑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해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 종합전형은 조금 줄기를 했어도 대략 33% 정도로 뽑습니다.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죠. 종합전형. 자, 그러면 주요 대학교는 왜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을 더 많이 뽑을까요? 종합전형. 왜냐하면 내신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 학교의 1.5등급과 이 학교의 3등급 누가 더 잘하죠? 알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종합전형을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은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그래도 전국에서는 3.2%고 이 주요 대학에서는 대략 8.5% 정도의 인원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는 수학과 특기자는 이제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소프트웨어 일부 뽑고, 어문학 쪽 일부 뽑고, 대부분 다 예체능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시가 이 정도, 거의 절반 정도, 수시에서 2월까지 되면 거의 50% 가까이가 정시이기 때문에 수능에 목을 거는 아이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지금 고1서부터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내일 그 이후도 그렇고. 그렇죠? 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중3 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신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갑자기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보여드리면서 2학년 때까지의 과정은 거의 다 수능 범위예요. 내가 우리 학교 애들도 못 이기면서 전국 애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내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내년에 또 설명회 오시면 예비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입은 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해서 교과서 영역을 만들어 놓고 2학년 올라갔을 때 교과가 잘 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최대한 넓혀야 합격 확률이 높아지고 성적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전형으로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네, 서울대에서부터 이제 중앙대전교까지를 봤더니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지역균형이라고 전교 1등, 한 학교당 2명씩 지원하는 수시의 지역균형이 있는데 그건 종합전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대서부터 이제 중앙대까지 교과전형을 뽑는데 연세대학교를 보니까 고3만 지원할 수 있어요. 현역만. 그리고 고3 재학 인원의 5%가 추천 인원입니다. 고려대를 갔더니 재학 인원이 없어요. 그 고3이 아니라 재수, 상수도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는 고3만 할 수 있고 10명, 성균관대는 고3만 할 수 있고 10%, 한양대는 재수까지 가능하고 11%, 중대 재수까지 가능하고 20%. 이렇게 학교들마다 정해진 인원들이 있습니다. 인원수도 어느 정도는 뽑아요. 전형을 봤더니 연세대학교는 1단계를 교과로 5배수를 뽑아요. 내신이 엄청 좋은 애들이 막 지원하겠죠? 5배수를 끊어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교과는 아니죠. 교과서를 쭉 뽑는 게 아니라 딱 5배수를 딱 모은 다음에 1.2도 있고 1.2가 있는데 면접을 받은 얘기가 더 잘해요. 1.2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연대 교과전형입니다.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교과와 서류가 있어요. 얘네들 면접이 없어요. 교과 성적 80%와 서류 20%고 최저가 있습니다. 서류상의 요게 교과 성적이 점수 차이가 되게 폭이 크지가 않아요. 고대 산출하는 점수를 보면은. 그럼 서류를 보겠다라는 거면 학교가 얼마나 적배해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고대도 순수한 교과 전형은 아닌 거죠.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얘네들은 거의 순수한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서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하고 실기로 거의 만점 주거든요. 그럼 이걸로 장난이 좌우되는 거고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는 교과로만 뽑고 여기서는 진로 선택에 정성의 20이 들어간다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를 쓰면서 진로 선택과 물투학투 이런 것들이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애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수능 최저예요. 연대 없고,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자료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입시 결과라고 해서 다 발표해요. 한양대에서부터는 거의 다 발표를 했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고대, 서울대, 연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로. 이제 앞으로는 발표할 거예요. 나라에서 발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설명의 영상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한양대학교 2021학년도 학생부국과 평균 성적을 보니까 뭐 경영학부서부터 뭐 화학부가 쭉 있는데 1.16, 1.17, 1.27, 1.16, 1.07, 1.1 1점대 극초반. 아우, 다 뱀을 주세요. 다 거의 다 1이고 2가 가끔씩 이렇게 보이는 라인이에요. 자, 융합전자가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한양대 다이아몬드학하고 취업도 보장이 거의 다 되고. 근데 1.07이에요. 화학공학과 1.12. 자, 솔직히 1.07이나 1.11이면 지방 국립의대를 교과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최초 합격권이에요. 근데 얘는 1.11인 이 아이는 왜 화학공학과, 한양대의 화학공학과를 썼을까요?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얘는 내신은 좋은데 그 지방 국립의대에 최저를 못 마치고 정시에서도 의대를 쓰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거는 거예요. 자, 내신 성적을 가지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정시에 어디에 갈 수 있는가. 그게 내 기준이에요. 9월달 모의고사까지 본 다음에 내가 저기 이 정도에 갈 수 있으면은 조건이 되면은 이렇게도 쓰겠죠. 근데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야 돼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 아이는 이게 밑에 내려가니까 얘가 최대치로 쓸 수 있는데 조건이 되는 데가 한양대인 거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중앙대를 볼게요. 중앙대하고 한양대하고 뭐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학교는 아니에요. 한양대가 조금 더 우수하지만 중앙대도 나쁘지 않은 학교죠. 근데 보면은 평균 점수가 1점대 중반 이후로 가고 있죠. 내신 차이가 꽤 커요. 물론 1.7도 꿈의 점수지만, 그죠? 근데 이것도 꽤 점수폭이 커요, 실제로. 학생부 교과전형 중앙대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가 있을 때에는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컷이 내려가요. 실제로. 자, 시립대, 홍대도 마찬가지로 최저가 있어요. 뭐 2점대 초반서부터 1점대 중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최저를 맞추면 2점 초반까지도 추합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매년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1점대 초반 아이들서부터 2점대 초중반 아이들까지 이 주요 대학, 서울의 주요 대학의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놓는 거죠. 그게 교과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종합전형을 한번 볼게요. 종합전형은 일단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일단 서연고, 서성한, 중앙대로 이 세 가지 분류가 돼요. 종합전형은 대체적으로 보시면. 자,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종합전형의 차이점은 뭘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있고, 면접이 있고, 면접이 있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면접이 없어요. 성균관대 일부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최저가 있고 없고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면접이 있고 면접이 없고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라는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우수한 애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죠? 많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골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골라요? 면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서울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의 면접 구조는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심층 면접을 보죠. 네. 그 다음에 연대, 고대도 재시문 기반의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을 보죠. 문제를 보죠. 그래서 면접을 치러서 아이를 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입시에 있어서의 목적은 뭘까요? 물론 우수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겠죠. 네? 얘네들의 목적은 연구대 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만 최저도 없어요.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합격을 했을 때 물론 행복하죠. 수시에 종합전형을 써서 합격을 하면. 그죠? 근데 나는 수능을 다 맞아버렸네? 정시에 서울대나 연대를 갈 수 있는데 성균관대에 납치가 되는 거죠.
대부분 납치가 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불행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간혹 나와요. 특히나 이과는 많이 안 나오는데 문과 쪽에서는 가끔 나와요. 몇 년 전에 좀 배경고 나왔잖아요. 수능 만점자. 성경 만점 없죠. 그냥 9월 모의고사에 성대가 힘들었던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능날 갑자기 이제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지원할 때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시기쯤 돼가지고 지원하는 걸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중앙대를 보세요. 중앙대는 다빈치형과 탐구형 두 가지로 있어요. 다빈치형은 면접이 있고 탐구형은 면접이 없네요. 다빈치형은 대부분 일반고에 내신 좋은 애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걸러야 돼요. 근데 탐구형은 학교가 좋은 애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특목고라든지. 그래서 여기는 한양대나 성균관대, 서강대 자리들을 뺏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이하 대학들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전형들이. 그래서 대학들은 자기들이 유리하게 좀 더 괜찮은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수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접이 있고 없고 막 이런 전형들을 막 종합전형을 2개를 찍고 학생부 종합전형 1, 2 막 이런 식으로 숙명 인재 막 1, 2 막 이런 식으로 찢어서 뽑아요. 정시에는 이제 가군 해가지고 서로 피해가면서 분을 정하는 거예요. 얘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 논술전형입니다. 논술전형은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줄이라고 압박을 주고 있어요. 줄이라고 압박을 주고 있어서 일단 많이 줄었어요. 일단 고대는 없어진 지 꽤 됐고 서대는 원래 없었고 연대 뭐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이 논술전형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내신 성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내가 2학년 때 11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내가 어느 정도 논술 볼 수 있는 대학선에 정시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종합전형으로 그 대학을 가기 힘들기 때문에 논술을 지원을 하는 거죠. 6논술을 쓰면은 불안하다 하는데 6논술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수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시에 갈 수 예약을 낮춰놓으면은 6논술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능 체제가 뭐 있고 없고 있는데 논술 전형은 실제로 논술로 당락이 좌우됩니다. 논술 전형. 그리고 아직 먼 이야기지만 자연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 준비는 저는 그래요.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 논술 준비를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결국은 수학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때 과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인문계열은 좀 달라요. 인문계열은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준비를 해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제시문 기반에 그 제시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로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연계를 왜 그렇게 늦게 준비했을 테냐. 실제로 이제 논술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아주 높은 대학이 아니라 좀 낮은 대학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주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어요. 아주대학교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여기죠. 여기서 시험을 봐요. 이제 다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보겠죠. 아주대학. 아주대학교는 최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던 애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아이가 내신이 평균이 5예요. 수능 모의고사를 봤더니 수학만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가 다 5예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는 그때 적성이 있던 시절이라 간천대 적성을 써라. 그리고 수원대 적성도 쓰고 그리고 광운대하고 아주대하고 인하대하고 숭실대 정도의 논술을 써보자. 수학이 괜찮으니까 수학만 시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줬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시험을 보고 갔죠. 그랬더니 수원대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10월 달에. 수능 보기 전에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간천대에서 합격했어요. 수학이 좀 괜찮으면은 거기 논술 적성에서 붙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최저도 없고 여기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수능도 잘 볼 필요가 없어요. 아주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너는 아주대 기출문제만 풀고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 준비해라. 2주 동안.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출주 합격했습니다. 결국은 2등급에서 3등급 선 정도가 나왔던 아이예요. 이게 그래요. 아주대는 논술장에 가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시험 보러 오죠. 수능 망쳤거나 아니면 잘 봤거나 나중에 갈 수 있으면 가죠. 그래서 가서 보면 애들이 다 나보다 잘해 보여요. 그냥 다른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없어요. 수학 1등급이라면은 그 시대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바뀌어가지고 올해 수능은 그때는 수학 1등급이 많이 나오면 한 6,000명, 7,000명 정말 많이 나왔어요. 8,000명 되면 7,000명이에요. 7,000명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공, 전국, 의대 그것만 해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돼요. 그죠? 그럼 수학 1등급이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죠. 아주 대놓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 2등급 됐어도 다른 발렌스가 맞추면 건국대 이상 전국대 전체에 갔거든요. 근데 2등급 맨 위에 있는 애들도 거의 안 돼요. 결국은 2등급 끝에서 3등급 맨 위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대로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만 쉬었고 대부분이 다 하나가 더 어려웠어요. 평균 성적이 되는 50점에서 60점. 아주대에서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은 2등급이나 3등급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누가 유리할까요? 2등급 끝에가 유리할까요? 3등급 위에가 유리할까요? 실력은 똑같아요. 그날 운이 좋은 애가 자기한테 적합한 문제가 나오는 애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논술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왜 1등급부터는 해도 되냐고 말씀드린 거냐면 중앙대 이상의 논술을 써야 되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중앙대 이상을 쓰려면 수학 1등급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럼 실기주자는 이제 요걸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에 특기자 없어, 특기자 없어, 특기자 없어, 특기자 다 없습니다. 실기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라는 거죠. 예전 수학과 특기자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이제 서울대, 연대, 그래도 똑같이 한강대까지만 준비했는데 서울대에서 이 작년에 교과 평가를 하겠다고 때렸죠. 이거 발표하기 전에 서울대 연구 발표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작년에 지금 이제 고2 아이들한테는 대학에 갈 때 교과 평가를 하겠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정성평가예요. 정성평가.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아이가 얼마나 정도 했는지 교수님 두 분이 판단해서 A 주면은 만점, A, B 주면은 감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들어. 정시에 이렇게 교과 평가 20%, 지역균형으로 40% 이렇게 나왔죠. 요걸 발표했을 때 이제 막 또 떠들썩했어요. 그 각각 입시 기관이나 이런 데마다. 그래서 서울대가 이걸 했기 때문에 다른 데가 교과 영역을 방영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막 그랬거든요. 작년 설명회 할 때 제가 어느 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안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되게 귀찮아요. 그 성적까지 반영하려면 귀찮잖아요. 수능으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서울대는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돼요. 나머지는 국립대학교는 아니거든요. 우수한 아이들 선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대부터 수능 100, 수능 100, 수능 100, 수능 100, 수능 100, 수능 100으로만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군을 잘 보시면은 서울대는 나군이죠. 연고대는 가군이고, 서강대는 나군이고, 성균관대는 간하군, 화장대는 간하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가 나군을 했죠.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가군이었을 때는 연대, 고대가 나군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여러 기회를 줘야 되고 서울대 수고 연대를 줬어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자, 서강대는 나군을 합니다. 서강대. 서울대 왜 나군을 할까요? 어차피 서울대 쓰는 애들이 우리한테 안 쓸 거야. 그래서 연고대 쓰는 애들한테 우리 써라. 나군으로 하니까 깔끔하게 했죠. 자, 성균관대 하는 데는 가나군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서울대를 쓰고 우리들을 가군을 쓸만한 과들이 있어요. 연고대를 능가하면서 대체적으로 싸울 만한 과거나 아니면 아주 안 좋은 과거나 여기서 다음에 중대 싸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군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게 정시. 자, 이제 베이스제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이스제도의 불편한 지식. 이게 이제 굉장히 우울한 얘기가 되는데요.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자,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순차적으로 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모의고사. 그것도 6월달, 11월달 딱 2번 봐요. 1학년 2번,
2학년 2번. 경기도는 6월 11월. 자,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큰 애가 있으신 분들은 받아보셨을 텐데, A4지 한 장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요. 우리 반 등수가 나와요. 전국 전교 등수 나오고, 전국 100분이 나오고, 옆에 보면은 국어, 수학, 탐구, 조합 100분이. 수학, 탐구, 조합 100분이. 이렇게 위치가 나와요. 그럼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뭐 틀렸는지까지 다 나와요. 굉장히 친절한 성적표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보면서 1학년, 2학년, 내 위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갔을 때에도 3월달, 4월달은 다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전체 인원이 다 보지를 않아요. 지역마다 빼고 봐요. 근데 3학년이 되면 이제 전체 인원이 가가지고 3월달 모의고사 봤더니 내가 100분이 뭐 96%, 상위 4%구나 뭐 이런 거 위치를 알면서 3월달, 4월달에 가는 거죠. 근데 6월달에서부터 갑자기 얘네가 들어와요. 얘는 수생검정고시. 작년에 55만 5,828명. 그리고 올해는 57,000명.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좀 줄었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66,000명, 68,000명 정도 봤었는데 좀 줄었어요, 6월달에. 자,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가잖아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6월달 걸 봤더니 내 위치가 이 정도 있었는데 나 이번 시 괜찮게 본 것 같아. 그 위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55,000명이 들어오죠. 얘네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100분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안에도 섞여 들어오고. 그래서 내 위치가 흔들려요.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그냥 제자리. 평상시처럼 본 것 같은데 떨어져요. 그리고 성적표도 굉장히 불친절해요. 등급 100분이 표준 점수가 딱 나와요. 그냥.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다 점수 입력해가지고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네, 진짜. 그게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 이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3학년 재학생들이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로 시험을 봐요.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나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동안에 나름 각오를 하고 대부분의 성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진짜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합니다. 간혹 세기도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3월달이 됐더니 일주일 있다가 3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3주 있다니까 또 4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고 났더니 중간고사예요. 그리고 나서 6월 모의고사. 내신이 좋은 애들은 진짜 죽어나요. 내신까지도 하면서 6월